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리서블입니다. 이커머스 들어가기입니다. 처음에 한 줄 요약 딱 하고 갈게요. 나는 관종이야. 인기가 뭔지 알고 인기를 끌 줄 알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이런 분 있죠. 이분은 이커머스 하지 마세요. 인플루언서 커머스라고 해요. 이건 약간 달라요, 결이. 이걸로 그냥 돈을 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성실히 기민하게 열심히 일할 자세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다음으로 커머스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의 한계, 그리고 유통업을 해야 하는 이유, 요거 말씀드릴게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 유통업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 유통업체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리스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누가 수익을 보느냐랑 같다. 그리고 수익의 사이즈는 뭐다? 리스크의 사이즈와 수익의 사이즈는 비례합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위탁 판매 시에 리스크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내가 시간도 들여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요, 상품 등록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도 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으면 내가 리스크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탁 판매하는 우리는 그냥 시간, 나의 크리에이티브 조금?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유통업체나 제조사는 재고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죠. 그분이 수익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장에서 혹은 수입한 사람이 직접 하면 마진이 더 많지 않나요? 라는 본질적인 의문이죠. 유통업은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자, 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조업이랑 유통업을 보면 제조업하는 사장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공정을 최적화해서 우리의 공정을 빡시게 돌려서 제품의 원가를 낮추고 제품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의 목표예요. 유통업자는 뭐냐면 돈을 빡시게 굴려서 이걸 많이 파는 거예요. 이 물건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팔리더라도 이 만드는 사람의 목표와 파는 사람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최근에 D2C라는 형태로 이 업체가 더 사이즈가 커지면 이 업체 안에 이런 사업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조직의 DNA는 공정률을 빡시게 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이걸 빡시게 돈을 굴리는 데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유통조직과 제조조직은 전혀 달라요. 하나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위탁 판매가 하고 싶은데요, 딱 그냥 위탁 판매만으로 돈을 잘 벌 수는 없나요? 자, 있어요. 이 방법을 잠깐 짚고 갈게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되셔가지고 공동구매 혹은 인플루언서 커머스로 넘어가십시오. 3,000명, 5,000명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서 3만, 5만, 10만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럴 마케터가 되라는 거예요. 2016년, 17년 버전으로 가자면 블로그, 파워 블로거가 되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버전만 있냐? 유튜브 버전도 있어요. 유튜브 버전으로 사용기도 쓰고 이런저런, 내가 써보니까 내 돈 내산 좋대, 이런 식의 상품 광고를 하는 유튜버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파워블로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에다가 마켓이라고 해서 블로그 마켓, 요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도 죽겠거든. 우리 이제 커머스 직접 할 거야. 옛날처럼 어뷰징 바이럴 업자 아니고 네이버가 인증해서 붙여줄 테니까 니네들 블로그 잘 맛깔나게 쓰고 쿠팡 어플리에이트 붙이지 말고 블로그 마켓으로 들어와. 요 세 가지 방법. 하나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 드랍시핑이라든가 구매 대행 쪽인데, 대량 등록 솔루션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량 등록 솔루션은 간을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익히는 거지, 그걸로 큰 돈이 안 됩니다. 혹은 먹고 사는 돈조차 계속해서 벌긴 힘들어요. 잠깐 됐다가 경쟁되면 내려가고, 잠깐 됐다가 내려가고요. 여기서 유통업으로 넘어와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된다. 위탁 판매는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이제 유통업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위탁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인플루언서로 간다, 이런 거 아니라면 한 분기 3개월 동안 했는데 위탁 판매에서 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늘어났다, 혹은 한 달 해보니까 알 것 같아도 넘어가도 되고요. 3달 이상 위탁 판매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유통업은 돈을 돌리는 회전율 게임이라고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1년에 3회전 하는 사람, 1년에 6회전 하는 사람,
1년에 12회전 하는 사람,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1년에 3회전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다 파는데 4개월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개월 걸릴 다 팔고 또 4개월 걸려서 팔고 4개월 걸려서 팔고,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의 재고가 남아있는 시간을 에버러지를 해보니까 평균 창고에 머무는 시간이 4개월이 되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평균 4개월이 되려면 꽤나 오랫동안 한 8개월까지도 머물러 있겠죠. 근데 평균이니까 막 팔리는 거랑 8개월 하면 평균 4개월이 될 거고, 이거보다 2배 빠른, 우리는 평균 한 2달, 6회전이죠. 이 정도가 아마 일반적으로 하시는 목표예요. 그리고 12회전, 우리는 하이퍼 패스트야. 이게 누구 모델이에요? 이거 코스트코 모델입니다. 우리는 사서 빨리빨리 쭉쭉쭉쭉 내보내고, 사서 빨리빨리 내보내고, 야, 재고가 평균적으로 창고에 한 달 이상 넘어가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어. 전 유통업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최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가 간략하게 마진율이 15%고 고정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드는 1인 혹은 2인 사업자 기준으로 1억을 가지고 돌려본다고 하면, 3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억을 가지고 시작하면 연말에 9,100만 원이 남습니다. 뭐다? 1억을 갖고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좀 야한 것 같지만 3회전 일을 하면은 900만 원 까먹는다. 그럼 6회전으로 가면 1억을 가지고 연말이 되면 얼마가 된다? 1억 7천만 원이 된다. 1억을 가지고 7천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6회전이라면 돈이 6번은 도는 거예요.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렇게 쑥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대망의 12회전, 마진이 15%밖에 안 되지만 12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1억을 투입했을 때 연말이면 5억 3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4억 3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6회전과 12회전, 물론 우리 창고에 있는 4일밖에 물건이 안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있죠. 누구죠? 이거 아마존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보름밖에 창고에 물건이 에버리지 타임이 없다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억 갖고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고정비를 500만 원밖에 안 넣기 때문에 10회전, 12회전 넘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회전수를 올리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하시는 유통업자라는 분들이 6회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0회전이 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기민하고 빠른 영역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테크로 중무장을 시작해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데이터 기반의 사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 이 마진을 왜 15%를 잡았냐면, 이 시뮬레이션에는 제품이익률은 25%, 30%가 될지 모르지만 마케팅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걸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익이 25%, 30%쯤 된다고 해도 판매관리비가 그 매출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고정비를 500만 원만 투입해놨잖아요. 사실 1인 창업자 기준으로 세팅을 해두다 보니까 그랬고, 사실 고정비는 계속 좀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2회전을 한다고 영업이익이 1억 갖고 4억 3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초기에 혼자서 이 정도까지는 해보는 각오도 필요하다. 이서블님은 처음 이커머스를 시작했을 때 몇 회전을 목표로 시작하셨나요? 15회전쯤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전화한 거 아니에요. 돈 빨리 돌려야 되니까 구매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 결정은 많은 삶인산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전 뭐 했냐면, 구매 결정을 빨리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화장품을 취급했으니까 달달구리가 유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 가면 100개 들어있는 요만한 멘토스 들어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저희 고객이 많았으니까 약간 달콤하면 여기 착하네, 구매 확정, 요런 거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 내드립니다. 유통업을 하시는, 이커머스를 하는 우리, 경쟁력이 뭐다? 빨라야 된다. 속도가 경쟁력이다. 제일 빠른 게 경쟁력이고 무조건 속도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상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광고가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상세 페이지 광고는 유통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비용이 가산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이게 한 7,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브랜드 사업, 제조업에서 중요한 거고, 상세 페이지는 제일 잘 되어 있는, 내가 봤을 때 베스트인 거 한두 개를 놓고 그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찍은 사진과 구성은 제일 베스트 케이스를 따라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진과 약간의 위트와 우리만의 스타일이 좀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5점, 90점을 맞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85점, 90점이 되면 여기서 전환율 차이는 미미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원리다. 자, 하나 꿀팁을 드리면, 제품만 나와 있는 썸네일 사진 있잖아요. 이거 저작권도 없어요. 사실 막 갖다 푸사 쓰셔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창작물로 인정이 되려면 이게 제품을 그냥 찍어갖고 하얗게 눕기 딴 거, 이게 아니고 너만의 고유한 어떤 거다 라는 게 들어가야 창작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을 여유도 없으신 분은 이 눕기 컷과 합성해, 그럴듯하게 그림자 넣으면 또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여.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자, 이커머스, 그 중에서 유통업 한 줄 정리. 감각이 아니고 성실함과 빠름이다. 성실함과 빠름 두 가지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커머스 따라오시고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전체, 여기 전체 중요합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